네, 안녕하세요. 미디오빠입니다. 오늘은 유리온실이 있는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골 컨텐츠에 자주 등장하는 거죠. 난방비 폭탄. 시골에 가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류의 컨텐츠들을 보면 꼭 들어있는 항목이 난방비 폭탄입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니까 시골에 가면 그런 걸 각오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시골에 꽤 있을 거예요. 왜냐, 난방비 폭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잘못 지어졌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왜냐, 집이 제대로 지어지면 난방비 폭탄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시골 살면서 도대체 나는 13년 동안 시골 살면서 한 번도 난방비 폭탄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 폭탄은 어디에 떨어지는 걸까 항상 궁금했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집이 잘못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저희 집은 한 번도 그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의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고 뭐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집을 지어주는 전문업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조주택, 경량 목구조의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조나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특히나 저는 민박집을 전문으로 지어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손님을 받는 집이잖아요. 그럼 더 따뜻해야 되죠. 그죠? 우리 집은 추워도 손님 집은 신경 쓴단 말이에요. 난방을 계속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더 따뜻하게. 그래도 난방비 폭탄을 맞지 않아요. 네. 집을 잘 지으면 절대 난방비 폭탄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자료를 찾아봤어요. 저희 집은 참고로 기름 보일러와 펠릿 보일러를 연결해서 겨울에 난방은 펠릿 보일러로 쭉 했어요. 그리고 온수는 기름 보일러로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펠릿 보일러를 넣었을 때가 2013년이에요. 벌써 10년 전이죠. 2013년에 그때 펠릿 한 포 가격이 6,7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겨울을 날려면 150포가 필요했어요. 150포. 봉화는 겨울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30포씩 5달의 양이 필요해요. 그럼 150포죠. 그 가격이 100만 5천 원. 그리고 운반비까지 해서 115만 원을 제가 냈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물가가 엄청 올랐죠. 모든 자재가 다 올랐어요. 마찬가지로 기름값도 오르고 펠릿도 올랐어요. 펠릿 그래서 한 포가 6,700원 했던 게 꾸준히 올라서 올해 10,000원이었어요. 한 포에. 엄청 올랐죠. 그래서 펠릿 값이 150만 원, 150포. 거기에 운반비 해서 20만 원에서 170만 원을 제가 지불했어요. 난방비 폭탄이 아니죠. 한겨울을 나는데, 1년 겨울을 나는데 예전 10년 전에는 115만 원이 들었고 지금은 올해는 170만 원이 들었어요. 170만 원을 5달에서 6달, 저희가 양은 150호를 사지만 떼는 기간은 6개월 정도가 돼요. 10, 11, 12, 1, 2, 3 이렇게 떼요. 물론 4월까지도 뗍니다. 조금씩은 떼요. 그런데 앞에 10월, 뒤에 3월, 4월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50호 정도면 거의 뗍니다. 겨울이 그만큼 길어요. 봉화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중부 일지역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이 길고 춥습니다. 그런데 사는 저도 1년에 170만 원, 지금 올해 170만 원으로 한겨울을 났어요. 그러면 5달로 나눠도 뭐 얼마죠? 제가 산수가 좀 약해서 170만 원을 5달로 나누면 한 30몇만 원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뭐 폭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겨울에 난방비로 그 정도 나올 거예요. 3, 40만 원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집도. 난방비 폭탄이라고 하는 건 내 집이 잘못 지어졌다고 커밍아웃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 와서 집을 제대로 짓는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잘 짓고 비싸게 짓고가 아니라 매뉴얼대로 건축법에 맞게끔 단열재를 사용하고 꼼꼼하게 시공하면 절대 난방비 폭탄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저희가 겨울에 온도를 몇 도로 설정해 놓느냐. 저희 와이프가 추위를 진짜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집을 항상 좀 따뜻하게 하는 편이에요. 저희 집은 항상 겨울에 24도에서 25도를 유지해요. 그런데도 이 돈으로 해결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올해 이 돈을 썼고 이 돈으로 겨울을 났고 이제 난방을 전혀 안 하는 계절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결산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비 폭탄 때문에 시골 가는 거 주저한다?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그만큼 부실 시공된 주택이 시골에 많다는 거예요. 왜? 솔직히 건축업자들 중에 양아치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두 직종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중고차와 전원주택, 건축업자 이 두 부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난방비 폭탄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집을 제대로만 지으면 난방비 폭탄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봉화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에요. 건축법상 중부 1지역이에요. 단열도 가장 두껍게 해야 되고 모든 단열 지수가 1등급, 가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봉화에서 산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어디의 지역에 살아도 봉화보다 더 추운 지역은 아주 드물다. 그런 봉화에 사는 제가 1년에 월 2, 30만 원의 돈으로 겨울을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3년 동안 살면서 계속 그걸 유지했기 때문에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방비 폭탄 이런 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흐려요. 그래서 이런 날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찍고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리고 오늘 예초기를 좀 돌릴 거예요. 네. 지금쯤 한번 돌려줘야 일이 좀 수월해집니다. 오늘 오전에는 나무 가지치기를 좀 했어요. 네. 너무 이렇게 울창해져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나무가 무거워져서. 그럼 밑에 너무 그늘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식물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지를 좀 쳐서 햇빛이 좀 들어오게. 나무가 이렇게 올라와서 가지가 위로 향하는 가지만 남기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가지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사선을 타고
나무 밑에까지 잘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작업을 오늘 오전에 했어요. 예. 시골에 산다는 건 개인의 선택이고, 시골에 산 때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난방비 폭탄입니다. 난방비는 집만 제대로 지으면 절대 우리 집에 떨어지지 않는 폭탄이에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시골에 가셔서 집을 새로 지을 경우 단열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단열만 잘 신경 써서 제대로 시공하면 여러분도 따뜻하고 아주 저렴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